생선 썩은 내, 맥주나 효모 냄새, 고기 썩은 냄새, 금속, 쇠 냄새가 날 경우에는 냄새에 따라서 질환을 분류할 수 있는지 저희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냄새가 아주 특징적으로 증상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 있나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질냄새라는 외신을 토대로 저희가 기사를 작성해서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이 기사의 자세한 진위 여부를 여쭙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입니다. 이 외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일대 의대 산부인과 메리제인 민킨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질냄새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좀 쓰여 있거든요. 냄새에 따라서 질환을 분류할 수 있는지 저희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냄새가 아주 특징적으로 증상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모든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일부 질환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맞다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왔던 냄새는 바로 생선 썩은 내였거든요. 이거를 마른 오징어 냄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냄새가 날 경우에는 세균성 질염일 수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이 냄새가 특징적으로 나는 생선 썩은 내. 생선 썩은 내로 저희가 세균성 질염을 일부 추측할 수가 있고요. 세균성 질염은 질환에 사는 정상적으로 좋은 유산균인 락토바시루스가 죽고 혐기성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거든요. 이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는 특징적인 냄새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조금 강하고 특징적인 냄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징어 찌린내 같은 거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알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어서 그 냄새가 나면 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 항생제로 대부분 쉽게 치료가 된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요거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진단만 되면 치료는 쉬워요. 네, 세균성 질염 중에 성병, 성관계 전염되는 균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냄새가 나고 약간 회색의 거품이 나는 분비물이 있다면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진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냄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맥주나 효모 냄새, 이거 발효할 때 나는 냄새라고 하는데 이 냄새가 날 경우에는 곰팡이, 진균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네. 그런 냄새가 이제 맥주 발효한 냄새, 이런 냄새랑 맥주 비슷하기 냄새?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곰팡이 진균성 이 질염인 경우에는 사실 특징적으로 두부 으깬 것 같은 리코타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와요. 냄새도 동반되지만 사실 그 분비물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증상도 뚜렷해서 굉장히 가렵고 막 타는 듯이 가렵고 힘들어하세요. 네, 그런 경우에 오시면 대부분 진균성 질염이라고 볼 수 있죠. 약물 치료로 빨리 없어져요. 아주 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증상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오셔야 되고 특히나 임신 중이거나 당뇨가 있을 때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고요. 이 곰팡이가 당분을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 곰팡이균이 잘 자랍니다. 당 조절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냄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요것도 사실 조금 그렇게 와닿는 냄새는 아니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흙 또는 사양, 머스크 냄새가 나면은 합성 속옷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좀 쓰여져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실까요? 머스크 냄새가 저희가 좀 낯설지 않나요? 뭐죠 이게? 네, 외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걸레밥 냄새 있죠. 쾌쾌한 냄새. 쾌쾌한 네, 냄새.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합성 섬유가 축축할 때 그 안에 균이 자라서 나는 그런 냄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합성 섬유의 속옷보다는 면이나 천연 섬유의 속옷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합성 섬유의 속옷이나 수영복을 입었을 때 이게 젖거나 왜 수영장 갔다가 왔을 때 바로 갈아입고 빨리 비누나 세제로 세척을 해줘야 하는 거죠. 고기 썩은 냄새. 아,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고기 썩은 냄새가 나면은 요거는 질 속에 숨겨진 탐폰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이 냄새는 한번 맡아보면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네, 왜요? 진료실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정말 정말요? 냄새를 진단할 수 있고요. 네. 정말 그 썩은 내, 고기 외 음식물 오래돼 썩은 내가 나요.
이런 경우는 이물질, 질내 이물을 생각해야 하는데 가장 흔한 게 탐폰이죠. 내가 탐폰을 넣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냄새가 난다. 그럼 바로 오셔야 되고요. 탐폰은 사실 오래 방치되면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탐폰 이외에도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거로는 샴푸 뚜껑, 어머. 그런 게 나온 적도 어머, 있어요. 어머. 이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째 냄새. 요거는 조금 비릿한 냄새가 아닐까 싶은데 금속, 쇠 냄새가 날 경우에는 생리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여성분이라면 다 아는 냄새일 것 같아요. 그쵸. 그 약간 생리혈의 비릿한 냄새 좀 쇠 기분 나쁜 냄새라고 냄새, 표현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생리혈 끝났는데도 약간 쇠 냄새가 나네? 그럼 네. 잔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질 내에 네네. 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꼭 제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오긴 하죠. 근데 이럴 때 산부인과에서는 소독 치료, 요즘에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질 세정 치료 이런 걸로 빨리 없앨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만약에 출혈이 있다. 그럼 네네네. 출혈에 대한 검사를 해야겠지만 냄새만으로 피가 조금 남았다. 이거는 네. 대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아, 어쨌든 하지만 자기가 좀 불편하고 좀 쾌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병원에서 뭐 스케일링이나 네, 그런 세정 걸 치료하면 통해서. 이건 아주 간단하게 아. 치료할 수 있죠. 그러면 원장님 이 중에서 혹시 조금 빈도가 자주 좀 발생하는 질환은 첫 번째 이 생사썩은내가 네, 원인이 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세균성 질염이 가장 빈도가 높죠. 아, 네, 가장 자주 네네. 생기는 염증인데 네. 이 세균성 질염이 다 성관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균성 질염이 있다고 해서 뭐 물란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사실 우리 몸에 그냥 면역이 떨어지고 그 pH라고 하잖아요. 네. 산성, 알칼리성 이런 pH가 좀 깨졌을 때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처럼 올 수도 있는 질환이라서 뭐 이거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염에 제모나 아니면 왁싱 요즘에 많이 하는데 요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도움이 된다면 O 아니면 네. X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오! 아, O인가요? 네. 왜요? 저는 이 네. 제모나 왁싱은 필수는 아닌데 네. 분명히 분비물이나 생리혈을 묻었을 때 그런 약간 습하고 냄새 나는 거 그런 거는 좀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흔하진 않지만 사면발이라고 해서 털에 자라는 이런 약간 성병 질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도움이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사에 따르면 샤워를 한 후에 음부를 말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오, 네, 오네요.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진균성 질염, 그 곰팡이성 질염은 되게 습할 때 곰팡이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네. 이 외음부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세정제는 도움이 될까요? 하나, 둘, 둘, 셋! X. X인가요? 왜요? 외음부에 사용하는 외음부 청결제는 매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질 안을 세척하는 질세정제는 질 안에 락토바실루스라고 하는 좋은 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질 바깥에 사용하는 거랑 질 내부에 사용하는 거랑 달라요. 이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외음부에 사용하는 거를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요. 네. 외음부에 사용하는 거 외음부 여성 청결제라고 하고요. 그건 매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네. 질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 주입식으로 사용하는 건 질 세정제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의사의 지시 하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제와 세정제를 잘 구분을 하고 세정제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름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조금 이런 냄새나 아니면 질염으로 좀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마무리 멘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휴가철에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휴가 잘 못 가시지만 휴가철에 뭐 수영장이나 여행 후에 질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습하고 옷도 잘 못 갈아입고 피곤하니까. 네. 사실 면역이 떨어질 때 질염이 잘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면역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냄새가 나거나 냉이 많아지거나 가렵거나 이런 질염의 3대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